첫 번째 주제는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죽음을 고민했던 환자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정기영 교수의 강연입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분은 순천에서 사시는 74세 여성 주부이십니다. 이분은 40년간 하지불안 증후로 고생을 하셨는데요. 지난 1년간 제가 생각해보면 가장 저에게 감동을 주고 의사로서 또 보람을 느끼게 했던 분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은 그 하지불안 증상이 그러니까 다리가 떠 있으면 오금이 저리고 간질간질하면서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고 싶고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쉴 수가 없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되고 특히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떠 있으니까 이게 안절부절을 못하게 돼서 밤새 돌아다니게 됩니다. 40년 전에는 하지불안 증후이라는 질병조차도 잘 몰랐기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20년 전부터 약을 먹기 시작하셨어요. 다행히 처음에는 증상이 참 좋아지고 이제 있었는데 이게 점차 증상이 이제 심해지면서 약을 먹어도 최근에는 일주일에 3일, 4일 이상을 밤샘을 해야 됩니다. 밤새 돌아다녀야 되고 누워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올해 1월 달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하지불안 증후군 강연을 했는데 그 증상을 보고 나하고 똑같구나 하고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중등도 평가를 해보니까 40점 만점에 31점으로 굉장히 심한 하지불안 증후군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분이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유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바로 이겁니다. 환자분이 이제 처음 오실 때부터 그동안 본인이 병의 어떤 증상과 그다음에 경과 본인이 느끼는 고통 이런 것들을 써놨는데요. 자세히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아침마당에 나오셨던 것도 빼곡하게 1월 12일 날 정기영 교수님 갖고 그다음에 저기 중간에 보시면은 다리를 잘라내보고 싶다. 아이고. 그렇게 써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본인의 증상을 자세히 기록하셨고요. 특히 저한테 오셔서 되게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그리고 병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잘 얘기하기가 힘드신데 매우 자세히 조리 있게 설명을 해서 제가 이제 잘 진료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편했습니다. 이분은 언제부터 아프셨던 거예요?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30대부터.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일기에다가 본인의 증상의 변화를 관찰하고 나름대로 관리하려고 한 노력이 저한테 깊은 인상을 주어서 저도 이분을 참 열심히 치료해 드려야겠다 그런 자극을 받았습니다. 예, 그 환자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환자분은 30대 초반부터 이제 다리에 불편한 증상이 생겼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이 하지불안 증후군은 처음에는 밤에만 이제 증상을 느낍니다. 그래서 밤에 누워있질 못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불면증 증상이 생기고 근데 점차 심해지면 낮에도 이제 일상생활을 못 합니다. 이렇게 앉아 있거나 회의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질 못하는군요. 특히 이분은 이제 성당에 다니시는데 성당 미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차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울감이 생기고 증상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극단적인 생각까지. 아까 보셨다시피 다리를 잘라내고 싶다. 어떤 분은 딱 이제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이렇게 하고. 아니 그 정도로 삶을 포기할 마음이 들 정도의 병이라면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이게 어떤 증상이에요? 구체적으로는요? 진짜 무서운 질환이네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이분은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가족력이 있어서 남동생, 여동생 그리고 조카까지도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 심했는데 심지어 조카는 젊은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일찍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 조카가 간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하지불안 증후군이 이제 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번 살펴보면 최 관장님이 질문하셨다시피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 증상이 생겨요. 그러다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도 증상을 일으켜서 그리고 평생 지속되는 만성 뇌질환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움직이고 싶고 움직이지 못하면 불안하고 불편한 이런 증상이 이제 생기는 게 특징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다리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화면을 보시면 되게 이제 다리가 어떻게 불편하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분 나쁜 그런 증상이 가장 흔합니다. 그 외에도 뭐 다리가 없는 것 같은 느낌, 허공에 붕 뜬 느낌 같은 거, 그리고 벌레가 기어다닌다든지 이런 느낌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한 사람한테서도 이 다발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매번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만히 쉬지를 못한다는 거죠. 가만히 쉬면 고통스러운 병이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오히려 쉴 수 없는 질환. 우리 배현정 쌤은 어떻게 아니, 해당되는? 저는 솔직히 저런 증상은 없어요. 네, 근데 아유 다행입니다. 요즘 보면 다들 이렇게 커피숍에 그렇게 보면 다리를 가만두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러면 그것도 이런 거에 저 기초인가요? 다리 떠는 것도 관련이 있나요? 예, 그 비슷하지만 이제 그건 아니고요. 네. 아니 이게 일종의 가족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네, 아까 되네요. 이 환자분 사례에서 보셨듯이 가족력이 거의 60% 정도에서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력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게 유전적인 소인인데요. 이제 그거와 함께 뇌의 철분 부족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뇌의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철분을 이용해서 아데노신이나 도파민 이런 그 물질들이 작용을 하는데 그런 작용이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면 운동과 감각 조절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요. 운동 증상이 뭐냐면 다리 충동 움직이고 싶고 다리를 자꾸 움직이게 되고요. 감각 증상은 다리가 막 불편하고 뭔가 없는 것 같고 허공에 뜬 것 같고 간질간질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겨서 결국은 밤에 못 자고 낮에 일상생활을 방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심한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얼마나 괴롭겠어 세상에. 그럼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분이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증상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치료를 위해서는 혈액 내 철분 함량이 중요하고요. 그 혈액 내 철분 함량은 뇌 철분을 이제 시사하는 간접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주기적 사지 움직임이나 수면 무호흡증 등을 이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외부에서 수면 검사를 해갖고 오셨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7시간 검사하는데 겨우 2시간밖에 못 주무셨고요. 수면의 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다가 다리를 계속 무의식적으로 까딱까딱 떠는 주기적 사지 움직임증이라 있는데 이게 시간당 180번 정도. 시간당이요? 네, 보통 이제 10번 미만 정도 나타나는 게 정상인데. 네. 아니 그렇게 높은 수치면은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예. 거잖아요. 횟수가. 다행히 이제 초기에는 약물 치료에 비교적 잘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환이 평생을 가고요. 그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데 이런 허니문 피리어드, 그러니까 달콤한 시간이 오래 가질 않습니다.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나면 약에 대한 반응이 점점 떨어지면서 점차 이제 심해져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약물 치료를 받아도 이 환자분처럼 이제 증상이 상당히 이제 조절되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호전이 네,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분은 뭐 이제 처방은 잘 돼 있는데 제가 최대한 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약물의 용량을 좀 오히려 줄이고 약용 복용 시간을 좀 조절을 해드리고 또 비약물적인 치료가 중요한데요. 밤에 이제 너무 일찍 눕는다든가, 그다음에 저녁에 과식을 하게 되면 이 하지불안 증후군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하게 되면 조절이 되는데, 그래서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그런 생활 습관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 환자분은 이런 것을 너무너무 잘 따라주셔서 제가 오히려 이제 자극을 받는 정도로 잘 이렇게 수칙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 호전이 되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예. 교수님이야 뭐 모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이분이야 오랫동안 또 이 질환을 알아오셨고 또 심지어 치료 일지까지 기록할 네, 정도로 네, 꼼꼼하게 네, 병세를 네. 관찰하신 관찰하신 거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에 감동을 하셨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리고 올 때마다 이제 본인이 병에 대해 생각한 거, 질문한 거를 빼곡하게 적어오셔서 제가 답변 안 해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짧은 진료 시간을 환자 입장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아유 어쨌든 이렇게 귀한 환자 소개해 주시면서도 사실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쉽지 않은데 맞아요. 그런 마음까지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제 이 아침마당에 소개를 하겠다 하니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본인의 사례를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셔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도 증상이 잘 관리가 되고 조절되기를 제가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번 환자는 의사가 잘했다기보다 환자가 잘했다 뭐 이런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의사가 치료하는 병이 아닙니다. 네. 환자분이 스스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가장 좋은 본보기를 보여줘서 아유, 전 농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주시니까. 네, 어쨌든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